투자하는 분들이라면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시나리오가 있죠. 어느 날 갑자기 내 허락도 없이 내 주식이 강제로 팔려나간다?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, 그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건지 오늘 이 문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이 펑샘 모은 돈을 주식에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런데 주식시장은 막 폭락하고 있는데 이런 문자가 딱 날아온다?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이겠죠. 그런데 진짜 악몽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. 약속한 날에 증권사가 주식을 안 판 거예요. 그러는 사이에 손실은 말 그대로 재앙 수준으로 불어난 거죠.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? 원금 다 날리고 오히려 증권사의 빚까지 지게 되는 바로 그 유명한 깡통 계좌가 되어버린 겁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핵심 질문이 생기죠? 증권사가 팔겠다고 해놓고 안 팔아서 계좌가 완전히 박살났는데 이거 대체 누구 책임일까요? 근데 이게 개인 투자자 한 명만의 얘기가 아니었어요. 심지어 아주 큰 자산운용사도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. 비슷한 시기예요. 한 대형 자산운용사도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이쪽 주장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. 증권사가 시장이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너무 성급하게 막무가내로 주식을 팔아버렸다는 거죠. 자, 바로 이 지점에서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. 이 반대 매매라는 게요, 그냥 증권사가 가진 권리일까요? 아니면 고객을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는 걸까요? 그렇다면 과연 법원은 이 복잡한 싸움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? 아마 판결 내용을 들어보시면 꽤 놀라실 겁니다. 자, 이 부분이 정말 재밌습니다. 법원이 내놓은 판결 두 개를 보면요. 이거 완전 서로 반대되는 얘기 아니야? 싶을 정도로 달라 보이거든요. 우선 그 개인 투자자 사건에서는요, 법원이 투자자 당신도 계좌 관리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, 이렇게 본 거예요. 그래서 손해액의 50%, 즉 절반은 본인이 책임져라, 이렇게 판결이 났죠. 반면에 그 기관 투자자, 그러니까 피아 자산운용사 사건에서는 법원이 운용사 편을 들어줬어요. 시장이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혼란스러운데 고객 보호는 뒷전이고 너무 막무가내로 매도한 증권사의 잘못이 더 크다, 이렇게 본 거죠. 아니, 어떻게 보면 완전 반대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두 판결이 다 맞을 수가 있을까요?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법 원칙이 숨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바로 자기 책임의 원칙이에요. 말 그대로 내 투자는 내가 책임진다는 거죠. 내 계좌의 운전대는 기본적으로 내가 잡고 있는 겁니다. 하지만 그것만 있으면 너무 가혹하잖아요. 그래서 균형을 잡아주는 게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. 줄여서 신의측이라고도 하는데요. 쉽게 말해 계약 관계에서는 서로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, 이겁니다. 이걸 아주 쉬운 예로 들어볼게요. 친구가 야, 내가 내일 너 대신 환불 받아줄게 하고 약속했는데 깜빡 잊어버려서 환불 기간이 지나버렸어요. 그럼 여러분 그 친구한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? 바로 그런 겁니다. 그러니까 법원은 이 자기 책임과 신의 성실 사이에서 계속 균형을 잡는 거예요. 내 계좌의 최종 책임은 나한테 있지만 그렇다고 증권사가 고객과의 신의를 저버리면서까지 자기들 맘대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. 특히 시장이 막 혼란스러운데도 방치하거나 조치하겠다고 약속해놓고 계좌가 박살나게 놔두는 건 안 된다, 이겁니다. 자,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복잡한 판례들이 우리들의 소중한 돈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?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. 내 돈을 지키기 위한 실전 방어 전략을 알려드릴게요. 신용거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끔찍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정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행동 수칙이 있습니다. 첫 번째, 이게 제일 중요해요. 설마 증권사가 알아서 잘해주겠지? 이런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. 반대매매 통지를 받았다? 그럼 그 순간 바로 내가 직접 주식을 팔든 돈을 더 넣든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. 두 번째는요, 내 계좌의 담보 유지 비율을 정말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. 특히 요즘처럼 시장이 막 흔들릴 때는요, 매일 확인하는 걸로는 부족해요. 거의 시간 단위로 들여다봐야 합니다. 이게 내 계좌의 생명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. 만약 증권사의 강제 매매가 뭔가 좀 이상하다, 너무 부당하게 처리된 것 같다 싶으면요,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.
거래 기록이나 통화 내역 같은 증거를 최대한 모아서 법적인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.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권리가 있으니까요. 자,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? 신용거래가 잘 되면 정말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지만 한순간에 모든 걸 잃고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는 아주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습니다. 이 모든 위험과 책임을 알게 된 지금 여러분은 정말 이 칼날 위에 설 준비가 되셨나요?